준고령 인구 1,000만 명 돌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고령 인구라고 분류되고 5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는 준고령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29일 통계청은 201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현재 준고령 인구는 1,050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준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통계에는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을 찬성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이혼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75%에 달한 반면 준고령자들 중에는 58%만 이혼에 반대해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더 빨리 사망.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57세에서 85세 사이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냄새를 맡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들의 사망 시기를 기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냄새를 아주 잘 못 맡는 참가자들 3,000명 중 39%는 5년 안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반면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낸 사람들 중에서 5년 내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건강에 큰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가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자에언트 핀토 박사는 냄새를 잘 못 맡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감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 병원을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객이 웃을 때마다 돈을 받는 코미디 클럽. 웃음 한 번의 값은 얼마일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코미디 클럽에서는 관객들이 한 번 웃을 때마다 돈을 받는 시스템을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관객이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공연이 재미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한 번 웃을 때마다 0.3유로씩 책정이 되고 24유로가 되면 더 이상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극장에서는 의자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태블릿을 달아서 관객들 얼굴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코미디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내는 평균 관람료가 일반 티켓보다 6유로 높아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포르투갈의 소도시. 포르투갈의 한 도시에서 중국어가 8, 9세 초등학생들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상조앙 다 마데이라로 포르투갈의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2만 명 정도인데 이 도시는 고급 수제화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중국은 현재 해마다 100억 켤레 이상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어서 세계 최대의 신발 생산국이지만 좋은 품질의 포르투갈 수제화를 원하는 중국인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도시에서는 젊은 세대가 중국어를 통해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이 도시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중국어 교육을 실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보다 잇몸염증이 심각한 현대인들. 칫솔과 치약이 없다면 우리의 치아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영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 결과 칫솔과 치약이 없었던 고대인들보다 현대인들에게 잇몸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1600년에서 1800년 전에 사망한 영국인 303명의 두개골을 조사한 결과 치아와 잇몸에 심각한 염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5%밖에 안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 성인들의 15%에서 30%가 치아와 잇몸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대인들이 고대인들보다 더 오래 살고 양치질을 하는 덕분에 충치가 더 적지만 흡연을 하고 단 것을 많이 먹는 등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잇몸병이 더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잃은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실험 성공.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최근 시력을 잃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력을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가 손상되거나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을 경우 시력을 잃게 됩니다.
연구진은 쥐를 이용해 실험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망막세포에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화학 물질을 유전자에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시력을 잃었다가 치료를 받은 쥐는 시력에 문제가 없는 일반 쥐 수준으로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은 개를 대상으로도 실험해서 시력 회복에 성공하였는데 개의 망막이 인간의 망막과 매우 유사해서 인간의 시력 회복에도 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자의 연령이 다양해지고 있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예전에는 주로 노인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의 연구진은 최근 5천만 명 이상의 진료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0명당 10.4명이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 바이러스가 수두를 일으킨 뒤 증상 없이 신경 주위에 남아있다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은 계절과는 무관하게 생기는 질병이며 주로 몸통이나 엉덩이에 생기지만 얼굴, 팔, 다리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환자 수는 50대가 13만 명 이상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40대도 9만 명 이상, 30대도 6만 명 이상이 걸리고 있으며 10대 미만도 약 1만 명 정도가 대상포진에 해마다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화 열차를 타고 감상하는 가을 경치. 한국에는 다양한 철도 노선이 형성되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열차와는 많이 다른 이른바 호화 열차가 만들어져 현재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호화 열차의 이름은 해랑으로 해랑 열차에는 다양한 호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인실과 3인실, 4인실로 이루어진 객실은 침대와 텔레비전까지 갖추고 있어 웬만한 호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객실 옆에 있는 식당 칸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차의 유리창이 넓어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기 좋습니다. 해랑 열차를 타고 전국 곳곳을 며칠간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3일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2인실은 290만 원, 그리고 4인이 함께 쓰는 패밀리 프로그램은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아주 높은 편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이 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중에는 일부러 졸업에 필요한 서류나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일부러 졸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지 않아도 한 학기 더 학생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일부러 졸업을 안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부러 논문을 안 내는 방식으로 졸업을 연기하자 논문을 안 내더라도 졸업을 연장하려면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 3,2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하루 한 번 낮잠으로도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어.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수면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 4대학 연구팀이 25세에서 32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들에게 밤에 잠을 2시간만 자게 한 결과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5배 증가했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30분의 낮잠을 자게 했을 때 연구팀은 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면역력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직업상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에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수요일 행사를 진행하는 국립한글박물관. 작년 한글날 하루 전인 10월 8일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에 대한 자료, 그리고 한글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박물관입니다.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수요일로 지정해서
단체를 대상으로 전시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공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둘째 주 수요일에는 한글을 배우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의 역사를 안내하고 한글을 직접 써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넷째 주 수요일에는 단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좌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시간 39분. 국내 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평균 219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인 2012년에는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91분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2.4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20대는 하루 평균 281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10대 이하는 239분, 30대는 220분, 40대는 189분, 50대는 151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활동을 분석해보면 15%의 시간은 모바일 웹서핑을 하는 데에 쓰였고 85%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였고 모바일 쇼핑은 오전 11시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과 영상 콘텐츠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가 승차 거부하면 20만 원 벌금. 연말이 되면서 외부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가할 때 택시를 잡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빈 택시가 없어서뿐만은 아니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는 이유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가는 손님 대신 멀리까지 가는 손님을 찾고 싶어서인데 승차 거부는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승차 거부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최초 위반인 경우에는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초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의 택시 승차 거부 신고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38.9% 감소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승차 거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집중 단속을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서울시 공무원 120명과 경찰 277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모 잔소리가 아이의 반항 키운다. 뇌의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항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14 내지 16세 사이의 청소년 시기는 뇌와 심리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삐뚤어질까 노심초사하며 항상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들은 자녀는 뇌의 특정 부위의 활성도가 낮아져서 이성적 사고를 멈추고 사회적 인식 처리를 중단해 부모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잔소리를 멈추고 자녀와 수평적 관계로의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훈계를 하기보다는 부모의 느낌을 전달하여 자녀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안 하고 살을 뺄 수 있다?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발견한 유전자 MOTS-C는 인슐린을 조절해 혈당을 일정 수치로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이 비만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비만쥐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인슐린은 탄수화물과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결핍되거나 민감도가 낮아지면 당뇨병을 일으키고 이는 비만을 비롯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MOTS-C 유전자는 근육세포에 작용하여 근육량을 조절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 및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안으로 보이게 만드는 식품 4가지. 미국의 여성 매거진 위민스 헬스는 최근 외모를 어려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식품 4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4가지 식품은 모두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으로 잘 섭취하면 노화를 방지해 주어서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메이플 시럽으로 메이플 시럽에는 항노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아연도 들어있습니다. 단, 메이플 시럽에는 설탕이 들어있으니 조금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식품은 오이인데 오이는 기억장애를 방지해주고 근육과 관절, 연골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코코넛 오일은 피부에 바르면 피부 보습 효과가 상승하고 식용꽃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냐 일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엄마들. 세계경제포럼이 2014년 발표한 세계 성평등 보고서를 보면 한국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부문에서 세계 142개국 중 124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한국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 특히 육아를 동시에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 참여를 뒷받침해줄 만한 제도나 기업의 분위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타가시설 확충과 아이 돌보미 서비스 강화, 남성 육아휴직 보편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국가적 정책이 시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이 육아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때쯤에는 경력 단절이 큰 걸림돌이 되어 재취업 또한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1.2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육아와 일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서 당분간 이 수치가 높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땅콩 자주 먹으면 사망률 낮아진다. 땅콩을 조금씩 자주 먹으면 사망률을 17 내지 21%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심장학회 저널 내과학 3월 2일자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밴더빌트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미국인 남녀 7만 명, 중국 상하이 시민 13만 명을 대상으로 5 내지 12년에 걸쳐 연구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땅콩 섭취량에 따라 5그룹으로 나누어 관찰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땅콩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17 내지 21%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별과 인종에 관계없이 동일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는데 암이나 당뇨로 인한 사망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콩은 각종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 섬유소 등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높아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염분이 첨가되지 않은 땅콩을 일주일에 4번 정도 먹는 것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사과, 언제 어떻게 먹을까?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가을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의 생활 건강 매체인 팝슈가닷컴이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메이플 시럽을 대신해 사과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사과 소스로 바꾸면 칼로리는 줄고 섬유질은 더 많아집니다. 간식으로 먹는 사과는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은 높아 식사를 할 때까지 포만감을 유지시키며 다른 간식을 먹고 싶은 생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후식으로 초콜릿 아이스크림 대신 사과 1개를 먹는 것이 권장됩니다. 작은 사과 1개의 열량은 80칼로리에 불과하여 꿀 1스푼을 뿌려 먹어도 총 열량이 144칼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피는 봄날의 우울증 증가? 일반적으로 해가 오래 떠 있고 날씨가 화창한 계절이 되면 우울증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할 때 나타나기 쉬운데 이 호르몬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햇볕을 쬐을 때 몸 안에서 분비됩니다. 때문에 일조량이 높을수록 우울증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오히려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월별 건강보험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 3월에 우울증 환자의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우울한 감정과 봄 날씨를 비교하여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지는 봄의 희망적인 분위기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3D) 프린터로 권총 만든 일본 남성 구속. 일본 가나가와 현의 요코하마시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권총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지난해 가을 자신의 집에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권총 2정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나가와 현의 경찰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플라스틱 권총들을 감정한 결과 이 권총들이 실탄 발사가 가능하며 실제 살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요코하마시의 지방법원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누구나 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예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무기 등 제조법 위반과 총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지나친 다이어트의 원인. 국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여성의 대부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50% 이상은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저체중인 여성들도 50% 이상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하루에 3끼를 먹는 여성은 20%밖에 되지 않아서 지나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많은 여성들은 마른 몸매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와 취업 면접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학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유치원.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인 12월 4일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 유치원들의 입학 아동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입학 원서를 접수할 때 거주지를 기반으로 지원해야 하고 여러 유치원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룹 내에서 유치원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 내에서 중복 지원을 할 경우 이것이 적발되면 추후에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내고 싶은 유치원이 모두 한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부모 이름을 바꾸거나 생일을 음력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이 대학교 입학만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양길로 접어드는 종이 달력. 연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던 종이 달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달력 제작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충무로 인쇄골목 업주들의 근심도 해가 거듭될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달력 주문 건수는 한창 잘 될 때와 비교하여 90% 이상 줄었으며 건당 찍는 부수도 1000부 이상에서 100개 내외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달력뿐 아니라 명함, 연하장, 상패 주문량도 작년에 비해 30% 넘게 줄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 보편화로 이와 같은 수요 감소는 불가피한 듯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기업들이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문이 더욱 감소해 충무로 인쇄골목의 인쇄업소들은 하나둘씩 동네를 떠나가고 있습니다.